안녕하세요, 덱돌입니다. 오늘은 릴의 튜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튜닝이라고 거창하게 부를 것까지는 없고요. 간단한 작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입을 했었고 리뷰 영상을 찍었던 시마노의 하이버포스, 이번 모델은 라인업이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2500번 같은 경우에는 좌핸들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고 오직 우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2500번을 구입을 하고 싶은데 좌핸들이 없는데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2500번 우핸들 모델을 오늘은 좌핸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 책임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시마노의 서비스 센터를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공임과 부품값으로 약 3,000엔을 지불을 하시면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고가의 릴이 망가질까봐 겁이 난다, 이런 분들은 시마노의 정식 서비스나 사설 서비스 센터를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작업해 볼게요. 일본 현지 낚시 영상 텍돌TV. 작업에 앞서 준비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먼저 토록스 렌치, 사이즈는 T6입니다. 그리고 너트를 풀기 위한 육각 렌치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4mm입니다. 그리고 핀셋이 있으면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손도 더럽히지 않고요. 오늘의 작업 재료 하이퍼보스 2500번 우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좌핸들과 우핸들 부품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부품이 사용이 되는데 이 핸들이 그대로 좌핸들로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유일하게 이 안에 다른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좌핸들과 우핸들의 부품이 다른 게 딱 하나 있는데요. 그 부품은 전용 부품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핸들을 좌핸들로 바꾸기 때문에 좌핸들용 부품을 하나 구입을 해야 돼요. 자, 그게 어떤 부품이냐면 오늘 작업하는 2500번 DXXG의 경우 부품 번호가 142번, 부품명은 스토퍼 스프링 오른쪽입니다. 이 부품이 우핸들 전용 부품이고요. 좌핸들 전용 부품으로는 C3000번 DXXG의 경우에는 부품 번호 117번, 부품명은 똑같은 스토퍼 스프링인데 왼쪽입니다. 이 부품만 부품명 뒤에 레프트, 라이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 말은 왼쪽 부품, 오른쪽 부품 전용이라 소리입니다. 그 외의 모든 부품들은 좌우 공역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릴을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부품도가 들어있죠. 이 부품도 가장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142번, 122번은 수리 전용 부품이므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42번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스토퍼 스프링 오른쪽, 즉 오른쪽 핸들 전용 부품입니다. 그 부품은 수리 전용이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122번, 이 부품은 롤러 클러치라고 하는 부품으로 스프레이크 시스템에는 안쪽에 원웨이 클러치가 들어있습니다. 그 부품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이크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롤러 클러치, 그 부품과 우핸들, 좌핸들을 결정하는 전용 부품, 그 부품은 직접 살 순 없고 시마노에 수리를 의뢰를 했을 때만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참고로 21 테크늄도 똑같습니다. 전용 부품과 롤러 클러치는 판매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초대 스프레이크 시스템 15, 19 테크늄이나 17 하이퍼포스 같은 경우에는 전용 부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모든 부품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17 하이퍼포스에서 타입G가 오른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사서 왼쪽으로 바꾼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전용 부품을 구입을 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 스프레이크2로 바뀌면서 그 부품을 판매하지 않는 그런 방침으로 시마노가 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연습을 해보니까 전용 부품이 없더라도 교환이 가능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본인 책임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릴의 핸들의 반대 부분, 이 부분에 커버 플레이트가 있죠. 그리고 고정 볼트가 3군데 있습니다. 이걸 먼저 불어줍니다. 자, 그럼 이 안쪽 부분에 나일론 너트가 나타나는데요. 이 너트를 공구를 이용해서 불어줍니다. 이 속에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스프링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살포시 잡아줍니다.
자, 이 녀석이 풀린 4mm 너트네요. 모든 분해한 부품은 알기 쉽도록 차례대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럼 너트가 풀린 자리에서 이렇게 베어링이 나오거든요. 베어링도 풀어주시고, 베어링 바로 밑에 워셔가 있거든요. 자, 얘를 안 날아가게 잘 풀어주셔야 돼요. 자, 워셔를 빼시면 그 밑으로는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나오죠. 이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부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브레이크 부싱이라는 흰 색깔 플라스틱 부품이 있는데, 이 상태로는 핀셋을 이용하더라도 조금 빼내기가 힘들어요. 이 작업은 여기서 그만하시고 반대편 핸들을 풀어내면 알아서 나오기 때문에 반대편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반대편의 플레이트는 유닛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부품도 똑같이 고정 볼트가 3개 있기 때문에 풀어줍니다. 고정 볼트를 풀으셨으면 핸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핸들을 밑으로 이 상태에서 뽑아내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안에 롤러 클러치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뽑아내시면 이 핸들 안쪽에 지금 롤러 클러치가 딱 들어있거든요. 이걸 반대로 뽑아내 버리시면 부품이 흩어져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핸들을 아래쪽으로 한 상태에서 분해를 하는 게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아까 반대편에 분해를 하지 못했던 브레이크 부싱이 있습니다. 그걸 반대편에서 공구를 찔러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 본체에 보시면 이 부분, 이게 지금 스프링이에요. 자, 이 스프링을 분해를 해줍니다. 이 스프링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으로는 판매하지 않는 특수 부품이거든요. 이놈은 우핸들 전용 부품이겠죠. 원래대로라면 핸들 위치를 교환할 때 이 부품도 전용 부품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해를 했을 때는 이 방향으로 분해를 했으니까 끼울 때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끼워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분해를 하셨으면 이 본체에는 더 이상 분해할 부품이 없습니다. 본체는 일단 내려놓고요. 자, 그 다음은 이 핸들 안에 롤러 클러치가 들어있는데 그 녀석을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위에 이 부품을 드러내고요. 지금 안에 베어링이 들어있죠. 이것도 쏟아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히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 롤러 클러치를 모양을 유지해서 빼내고 싶으시면 이대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그럼 조금은 흐트러졌지만 대부분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고쳐 주시고, 얘는 이제 핸들 안에 붙어 있었는데 이거를 딱 넣어 주시면 롤러 클러치가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로 이 모양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모양을 반대로 뒤집어서 좌핸들로 만들 거니까요. 그래서 이 모양을 기억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사진을 한 장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처럼 롤러 클러치를 빼내시면 지금 보이시는 이 부품은 롤러 클러치 판이고요. 이 안에도 베어링이 2개가 들어가 있고 부품이 남아 있지만 이 이상은 분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우핸들이든 좌핸들이든 상관이 없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부품은 다 분해가 됐으니까요. 여기서부터는 반대로 조립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우선은 가장 먼저 이 스프링을 좌핸들 쪽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빼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스프링이 장착이 됐죠. 자, 그 다음 베어링이 들어있는 이 부품을 장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끝나고요. 그 다음이 이 롤러 클러치가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셨다면 일단 얘를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반대 방향으로 조립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롤러 클러치를 분해하셨다면 이 뒤편을 보시면 이쪽에 2군데 홈이 있습니다. 상하로. 이 홈에 조금 전에 끼운 스프링이 들어가게끔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스프링이 툭 나와 있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롤러 클러치의 홈이 스프링에 딱 들어가도록, 이 롤러 클러치가 스프링에 안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 지금 단차가 생기거든요. 스프링 위에를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단차가 생기는데 홈에 딱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단차가 없어요. 똑같은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살짝 움직여 보면 홈에 들어갔는지 올라탔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롤러 클러치를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는 좌핸들, 우핸들 구분이 없습니다. 좌핸들과 우핸들이 구분되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스프링의 방향과 이 금속 부품의 방향이에요. 이걸로 좌핸들이냐 우핸들이냐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부품을 자세히 보시면 평평한 면이 있고 조금 불룩 튀어나온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핸들을 조립할 때는 불룩 튀어나온 면이 보이도록, 좌핸들을 조립할 때는 평평한 면이 보이도록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좌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이 보이면 좌핸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점이 보이는 쪽을 보이도록 하고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스프링을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스프링 작업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스프링이 작아가지고 튀어나가면 이거는 뭐 찾지도 못하거든요. 만에 하나 스프링이 날아가서 찾지 못하면 뭐 최악의 경우에는 똑같은 부품을 주문을 해서 기다렸다가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 하이퍼포스의 롤러 클러치는 부품을 판매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스프링이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부품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시마노 서비스 센터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작업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스프링까지 딱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조립을 하기 전에 이 스프링의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핸들을 끼우지 말고 이 상태로 이 롤러 클러치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핸들을 감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로터가 돌아가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는 불이하게 감아지죠. 핸들이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움직임이 이상하면 뭔가 잘못된 거겠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까지 오셨으면 제일 먼저 이 핸들을 조립을 해줍니다. 자, 그대로 똑바로 축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축이 끝까지 다 들어갔으면 일단은 유닛 플레이트를 볼트를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지금은 플레이트가 풀려 나오지 않도록 가볍게 고정만 시켜주시면 돼요. 자, 문제없이 작동이 됐죠. 자, 그럼 이 반대편에 아까와 역순으로 부품들을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브레이크 부싱 넣어주고요. 브레이크 부싱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스프링 넣고요. 스프링 위에 부품도 넣어주시고, 자, 여기서 스프링을 가볍게 눌러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베어링을 넣기 전에 워셔가 먼저입니다. 워셔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이 베어링이죠. 베어링까지 들어갔으면 가볍게 눌러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너트를 채워야 되는데, 이 베어링이 지금 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베어링을 조금 눌러가면서 너트를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베어링을 조금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살짝 고정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너트를 조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커버 플레이트를 덮어주시고 볼트를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제 조립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가볍게 조이시기보다는 완성으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편 유닛 플레이트도 아까 가볍게 조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히 조아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네, 문제없이 돌아가고요. 역회전도 문제없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하이퍼보스의 우핸들 모델을 좌핸들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오늘 제가 한 이 방법은 정석대로 한 게 아닙니다. 정석은 시마노의 서비스 센터에서 이 작업을 의뢰를 해야 되지만 오늘은 자가정비로 어떻게 하는지 그 정보만 공유해 드렸을 뿐이니까요. 릴의 분해와 조립에 자신이 있는 분들만 하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자기 책임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간단한 릴의 튜닝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